그렇습니다. 6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현대기아차에서 일하는 산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현대기아차에서 계속적으로 불법 파견임이 인정되고 있는 그 판결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그 현대기아 자동차에 대한 것들을 자동차에 대한 조치들을 좀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현대기아차 산해하청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 파견, 노조 탄압, 박근혜 부역 정몽구 회장 구속을 촉구하고 모든 산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를 맡은 저는 민주노총 미조직 비정규사업국장 정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참가자 소개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곳에서 오신 분들부터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장영관 수석 부회장님과 박성재 조직 1부장님 모셨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유홍선 지회장님 모셨습니다. 현대위아 비정규직 지회 이양주 수석 부지회장님 모셨습니다. 기아자동차 화성산해하청 분해 김수업 분회장님과 조정우 정책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금속노조 이상우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인데요. 2월 29회로 좀 바쁘시긴 한데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국회의원님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동 주최자이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님은 지금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당사자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년째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에 맞서 투쟁을 하고 있는 곳에서 오셨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유홍선 지회장님으로부터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자 유홍선입니다. 13년 불법 파견 저지른 정몽구 검찰 수사 받는다고 했지만 13년째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자동차 안에는 1차, 2차청 그 조합원 동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동지들 중에 2차청 요번 다 판결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문 앞에 지금 농성 중인 2차청 조합원들 2차청 그 조합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블랙리스트 출입 안되고 자택 무급대기로 쫓겨난 21명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300일째 가깝게 농성 중인데 그분들도 모두 정규직 판정을 인정해야 되고 그분들 당장 자동차 안으로 복귀시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 정몽구는 그거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안에는 해보자분들 50분 있습니다. 그 50분들 뭐하다 쫓겨났겠습니까? 그분들도 모두 자동차 안에서 정규직이라고 목소리 외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정몽구는 300억이라는 뇌물 주고도 지금 현재 특검 수사에 한 번도 올라온 적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몽구는 특검 수사, 모든 검찰 수사 다 받아서 반드시 구속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당사자 발언인데요. 불법 파견을 연속적으로 작업 공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작업 공정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모든 제조업 산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 불법 파견을 인정할 사례로 의미 있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장용관 수석 부회장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부공장 당진 현대제철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는 장용관입니다. 이번 불법 파견 판결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판결이 있음에도 자본과 정권은 판결을 이행하기는커녕 노동자들을 더 억제하고 핍박하는데 핏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비단 현대차와 기아차의 문제가 아닌 연속 공정에 따른 모든 산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판결 이미
수년 전부터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두는 이런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은커녕 외려 인력 효율화를 통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분명 산하청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이라는 이 판결에 따라 책임있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현대차, 기아차 그룹사 정몽구 회장은 판결에 따라서 이행해야 하는 책임 또한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작년 2016년에 1,6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송인단으로 모집하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2차, 3차 소송인단 더 확대하고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 만들어가고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발언해주신 분들은 아마 현장에서 같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그리고 불법을 좀 제대로 바꾸자라고 하는 요구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시정 조치보다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해고로 일관하고 있는 정몽구 회장에 대한 비판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규탄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종인입니다.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노동부가 현대차의 모든 비정규직에 대해서 불법 파견으로 판정한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내학생 노동자들에 대한 소송 제기와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법원까지도 일관된 판결들을 내리고 있는데요.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도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사측에 전원 정규직 전환과 손해배상까지 할 것을 판결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보수적이라고 하는 한국 법원이 일관되게 내리고 있는 판결들입니다. 이쯤 되면 더 이상 재판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각 전국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4년 노동부의 판정 이후 지금까지 사측의 태도들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불법 파견이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와 자본,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법치국가를 부르짖고 입만 벌리면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경범죄만 저질러도 과할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가진 자들은 법원 판결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현대 기아차뿐 아니라 전국 수많은 사업장에서 불법 파견이 지속되고 있고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도 누구 하나 처벌받기는커녕 조사조차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이것들은 정경유착, 무전유죄가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뒷돈 받고 다 봐주니 그들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법 지키는 재벌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는 사회입니다. 불공정, 불평등, 양극화, 반칙과 편법이 득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연이은 1200만 명의 국민들이 100일이 넘도록 광장에 나와서 촛불을 켜고 박근혜 퇴진, 적폐청산, 새로운 나라 건설을 외치고 있습니다. 무전유죄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가진 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최우선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불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재판 진행을 할 것도 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사내 아청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되고 저희들은 그 모든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될 때까지 싸워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정경유착, 부정부패, 불법 비리 기업주들도 즉각 구속돼야 한다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새로운 나라도 가능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발언해주신 분들이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에서 불법 행위를 바로 잡고자 현장에서 열심히 뭐 해고도 당하고 폭력에 많은 희생들도 당하고 있지만 피 흘려 싸우시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발언해주실 분들은 더 이상 노동자들이 처절한 투쟁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좀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그런 역할들을 하실 분들입니다. 그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신 두 분이신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국회의원님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님 발언 연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은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산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와 기아차를 각각 상대해서 제기했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전원 승소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4년 9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1심에 이어서 2심, 즉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 2심에서도 컨베이어 벨트 흐름 생산 방식의 완성차 생산에 직접 공정뿐만 아니라 포장이라든지 출고 업무 등 간접 공정의 산업성을 사용하는 것도 모두 불법 파견이며 현대차, 기아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노동자는 소송에 참여한 전원으로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495명,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159명 등 총 654명에 달합니다. 사실심의 최종 단계에서 불법 파견이다라고 판단이 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미 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판결도 수차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차는 또다시 이 노동자분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투쟁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고통을 주는 행위이자 기업가로서 최소한의 본분도 다하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만 현대기아차는 기나긴 소송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의 소송을 멈추고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기업의 면모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입니다. 앞에서 다들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10일 날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솔직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패소도 아니고 승소 소식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하지만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4년은 노동부가 사내하청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했고 2010년, 2014년에도 사내하청은 불법이라고 법원은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수차례에 걸친 판결에도 현대차, 기아차는 이를 무시한 채 소송을 이어나갔습니다. 선별 채용으로 시간을 벌고 신규 채용으로 건수를 부렸습니다. 상식적으로 같은 공장 안에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사내하청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도 버티기와 우기기를 계속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로 인해서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더 나아가 제조업의 기본적인 고용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도 틈만 나면 노동자들이 떼법을 쓰고 있다고 하지만 보십시오. 법원이 몇 차례 판결을 내려도 끝까지 불법 파견을 고집하는 재벌의 저 생떼 쓰는 것을 왜 그냥 놔두는 것입니까? 이런 식의 막무가내 정치가 막무가내가 통하는 것은 검찰의 탓이 큽니다. 이 수차례의 재판 동안 검찰은 정몽구 회장을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은 정몽구 회장을 만나 최순실 지인의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을 섬기라고 했고 정몽구 회장은 노사 관계에 대한 민원을 그 대가로 챙겼습니다. 범죄를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검찰, 재벌에게 뒷돈 챙겨 먹는 권력, 이로 인해 법원 판결문은 그저 휴지 조각이 되고 맙니다.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불법 파견의 장본인 정몽구 회장을 제대로 수사하고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현대차는 더 이상 소송전을 남발하지 말고 법원 판결대로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밀린 임금 좀 제발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불법 파견이란 말 자체가 없어지도록 노동관계법 지키지 않는 재벌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주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로 박근혜와 낡은 대한민국은 탄핵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권 교체여야
진짜 정권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정의당이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마지막 순서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과 이후 불법 파견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정문구 회장 구속 촉구를 위한 향후 계획을 기아자동차 사내하청분의 김수업 분회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생략하고 향후 이후 계획을 좀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이곳 국회에서 개최되었던 재벌 총수들의 국정조사 때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후임사였던 현대차 보안 경비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당시 정몽구 회장은 손혜원 의원 질의에 폭력 사실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과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당시 폭력을 가했던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후임사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폭력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없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불법 파견이 13년째 버젓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2심 선고에서 다시 한번 정몽구 회장의 불법이 확인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들이 이미 확인됐고 이재용 부회장 반드시 구속되리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용 부회장의 그 다음은 바로 불법 파견과 노조 파견을 지금도 자행하고 있는 정몽구 회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파견 범죄자 정몽구 회장이 반드시 처벌받고 법에 군림하는 재벌들이 처벌받을 때에 박근혜 이후에 다른 세상이 열릴 수 있다는 바람 속에서 이후 계획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년 넘게 최순실 박근혜에게 300억 뇌물을 상납하고 불법 파견을 면제받고 있는 정몽구 회장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의지를 담아서 현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몽구 회장 1,000명을 직접 고발하는 고발단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24일 날 특검에 공식적으로 이 정몽구 회장의 범죄를 특별검사팀에 공식적으로 고발장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고발장을 접수하는 날 현대기아차 그룹 본사에 직접 가서 정몽구 회장 직접 면담과 함께 항의 방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재벌 총수 구속을 요구하면서 1박 2일로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대행진을 했고 많은 주목을 좀 받았었습니다. 저희는 2월 24일 1,000명 고발장을 특검에 접수하고 정몽구 회장 항의 면담을 진행한 이후 다시 한번 2차 1박 2일 대행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가 박근혜 이후에는 바뀌기를 바라는 재벌 총수가 구속되고 처벌돼야지만 한국 사회가 바뀔 수 있다고 믿는 우리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다시 한번 24, 25일 1박 2일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아무쪼록 재벌 총수 불법 파견해는 정몽구가 구속 처벌될 수 있도록 언론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내용과 그리고 이번 판결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현대 기아차 그룹사에 있는 비정규직 규모들도 참 보도자료에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 울산공장 불법 파견 판정한 지 13년입니다. 그러면 그때 태어난 아이가 있으면 지금 중학생이 되는 그런 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 전환하라는 똑같은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법을 저지른 정몽구 회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사회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정몽구 회장 만난다면 따져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몽구 회장이 했던 것들 아까 김수업 부회장 얘기처럼 이렇게 폭력이었다는 것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 좀 그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기자님들이 언론의 힘으로 좀 따져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정몽구 회장 구속과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지들을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